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셨는데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매번 같은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서류 절차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자주 겪으시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시청하셔도 좋고 이미 청약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는 더더욱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실수들이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곧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류 제출은 대부분 등기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접수나 인터넷 제출을 받지 않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접수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시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등기 우편이라 하더라도 마감일이 지난 소인이 찍히면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우체국 방문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가족이나 자녀분께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마감 하루 전날 미리 보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감 당일에 몰아서 보내시면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접수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러면 서류 미제출로 처리되어 당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당첨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우편을 보내신 뒤에도 안심하지 마시고 우체국 홈페이지나 1588-1300으로 등기 배송 조회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신청 단지명, 평형, 접수 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표기가 빠지면 서류가 도착해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억울해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분명히 등기로 접수를 했는데 우체국 창구 직원이 접수 일자를 잘못 찍거나 혹은 오전에 사람이 몰려서 접수 자체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마감일 당일이 아니라 최소한 이틀, 사흘, 열흘을 두고 미리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는 서류 접수가 몰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여유 있는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공고에서는 등기 우편만 유효한 접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 일반 우편으로 보내신 서류는 아예 접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대신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꼭 자녀분들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과 자산일 기준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판단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소득과 자산일 기준은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신청하신 날도 아니고 서류를 제출하는 날도 아닙니다. 공고문에 적힌 그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고일 이후에 통장에 목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서 잔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전산 조회 시점에
그대로 잡히면 실제로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계셨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초과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앞두고 계신 기간에는 큰 금액이 통장에 오가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목돈 거래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는지 가족분들과 미리 상의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준 금액은 매년 새롭게 발표됩니다. 작년에 신청하셨을 때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까지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새로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난 시점이라면 이 부분도 꼭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이 있고 잡히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미리 담당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소명 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정부와 LH는 전상 검색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분들께 별도로 통보를 드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데 서류상 착오나 전산 오류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경우 이 소명 기간 안에 정확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명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거나 통보 문자나 안내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소명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당첨 취소로 확정됩니다. 그러니 만약 부적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정확한 부적격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소명 서류 제출 마감일과 제출 방법부터 서둘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명 서류의 종류와 발급 기준일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사업 주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거나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하시고 넘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통보는 정말 중요한 연락이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신 이후에는 문자와 우편물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녀분들께 청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려두시고 혹시 모를 통보 문자나 안내문이 오면 함께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통보를 받고도 가족들이 뒤늦게 알게 되어 소명 기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안내문에 적힌 서류 항목을 하나씩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급 기간과 발급 기준일이 서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뒤에는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고 혹시 이후에 접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세대원 구성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자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대원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세대원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 나온 세대원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 후에도 주민등록만 부모님 댁에 남아있는 경우 혹은 자녀가 별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대원으로 잡혀서
무주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우리 세대에 누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세대원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부 24나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셨다가 파산한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부터 무주택자가 되셨는지 그 시점이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작은 지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을 잊고 계셨다가 전산조회에서 뒤늦게 확인되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시려면 신청 전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이력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서류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 이후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당첨이 되고 계약까지 체결하셨는데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취소가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시면 감점 5점, 3년 이내에 취소하시면 감점 3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러니까 당첨만 되고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하신 이후에 해지를 요청하시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요청하신 경우라면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는 특약이 있으니 부득이하게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지사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시면 보통 1개월 정도의 입주 지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입주를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건강 문제나 이사 준비 등으로 입주가 늦어지실 것 같으면 미리 담당 지사에 연락하셔서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간을 넘기시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 절차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는 LH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접수되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최근에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도 처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고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신청했던 경험이나 다른 분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이번 공고가 똑같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고는 단지마다 시기마다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이 매년 바뀌고 순위나 가점 기준도 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신청하시려는 단지의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해당하는 공급 유형의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 항목을 따로 표시해 두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한 줄씩 대조해 보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린 것이고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공고문을 읽으시다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절대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담당 지사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나중에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앞으로 공고가 나올 때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실수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 우편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 둘째, 소득과 자산 기준일이
공고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셋째, 부적격 통보를 받아 소명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 넷째, 세대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 다섯째, 계약 이후 포기 시 불이익을 미리 알아두는 것. 여섯째, 공고문을 직접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등기우편 마감 기한과 소명 기간,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하셔서 당첨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서류 제출을 앞두고 계시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지사나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청약 정보와 임대주택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임대주택일수록 장마철엔 환기가 잘 안 되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를 준비하신다면 제습기 하나 미리 챙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보기에서 제습기 제품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